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곳곳에서 연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2017 스페셜 올림픽의 밤을 열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올 한 해 발달장애인의 체육과 문화예술 발전, 활동 지원에 공적이 큰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음악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시상식은 스페셜 올림픽 진흥상, 봉사상, 후원자상 등 23개 부분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진흥상 체육 부분 우수 선수는 김승미 선수, 우수 단체는 임강원, 우수 지도자는 손원우 체육 지도자가 수상했습니다. 이런 상을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런 상 받으니까 눈물 나네요. 제가 이제 2018년 2월부터 장애 아동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가리키면서 제 운동도 할 겸 이제 대한장애인협회 빙상협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이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클래식 유승엽, 팝 임세훈, 우수 지도자 기주희 예술 지도자가 수상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진흥상 자치단체는 창원시, 시도지부는 서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받았고 언론 홍보상은 방송사 복지TV가 수상했습니다. 이제까지 애써오신 우리 멘토 선생님들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그리고 그 부모들 그리고 그 후원자들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노고에 이제까지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조그만 잔치를 마련한 겁니다. 외적인 팽창이라든가 그 화려한 무슨 이벤트 중심의 행사보다는 우리가 그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분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주는데 더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겠느냐. 한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앞으로 발달 장애인의 체육, 문화, 예술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감염병은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인플루엔자나 노로바이러스처럼 겨울에 유행하는 감염병도 있습니다. 최근 관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독감이지만 올해는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달 1일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최근 6년 중 가장 이릅니다. 지난해 독감 유행 시기보다 일주일이나 이른 것으로 독감 환자 발생은 내년 초여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겨울 감염병은 보통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퍼집니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이 확산세여서 신생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감기처럼 시작해 자칫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지난달 마지막 주 환자 수가 전주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 명이 쓰는 공동 화장실이나 환자가 쓰던 물건을 통해 쉽게 전파됐는데 바이러스가 영하 20도에서도 버티기 때문에 환자 절반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 쉽게 병에 걸린다며 춥더라도 틈틈이 운동을 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흐름과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나이,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제품 또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인구 변화에 비해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다양한 인구에 있어서의 증가를 다 이렇게 받아주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려면은 우선 대국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런 보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먼저 시작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인식만 높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고령화 부분은 누구나 다 늙기 때문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나는 장애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교육 부족을 지적하며 실제 경험한 사람을 참여시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걸림돌은 교육입니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배우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건축 정책 같은 교육 과정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더 집중한다면 사람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중요성과 사회의 연관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구분짓지 않고 아우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가 2017년도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성동구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올 한 해 지회를 위해 쓴 지체장애인 당사자와 기관장 등에 대한 표창장과 감사패 수여를 했습니다. 한편 총회에 참석한 황재현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그동안 장애 인식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회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걱정이란 목소리는 높지만 해법 내놓으라고 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간 유명무실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첫 공식 행사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가장 먼저 강조된 해법은 일하는 여성의 독박육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는 1.2명이 채 안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안 되면 초저출산 현상으로 분류되는데 벌써 2001년부터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해법에 쓴 돈이 100조 원이 넘지만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써서가 아니라 출산 기피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성차별이 경제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해외 각국들도 출산율은 여성의 학력이나 경제적 지위가 오를수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 60%를 기점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이때 여성 고용률은 단순한 고용률이 아니라 이제 성평등 내지는 성평등 확대 내지는 성차별 해소를 전제로 한 여성 고용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에는 70%에 달하지만 자녀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50%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더 올랐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되살려 독박육아, 경력단절처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에는 이외에도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같은 문제도 작용하고 있어 여전히 풀기 힘든 난제라는 지적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행복지킴이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가 2017 9988 행복지킴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마당 행사에는 행복지킴이 노인과 충북 노인회장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모범 행복지킴이 표창과 사례 발표,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열렸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을 적극 수행한 모범 행복지킴이와 전담 인력에 대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을 생각하면 녹차밭이 생각이 나죠. 바로 이곳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차밭 비축제가 열립니다. 보성 녹차밭에 최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차의 고장 보성 일대가 추운 겨울 속 싱그러운 녹색 물결 대신 찬란한 오색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5회째 진행되고 있는 보성 차밭 빛축제는 내년 1월 14일까지 한 달간 화려한 희망의 불빛으로 겨울밤을 수놓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천년 보성, 천송이 빛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보성군 제정명 1000년을 기념하고 그 장엄함을 축제로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보성 차밭 빛축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훨씬 길어진 은하수 터널과 미디어와 레이저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보성 차밭 빛축제에 많이 오셔서 좋은 추억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차밭 곳곳에는 능선을 따라 빛의 물결이 펼쳐졌고 찻잎을 형상화한 LED 조형물, 하늘을 가르는 보성 판타지 등 볼거리도 다양했으며 특히 축제의 대표 조형물인 은하수 빛터널은 230m로 지난해보다 50m나 길어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때마침 오늘 빛축제 첫날이라 여기를 꼭 와봐야 될까 해서 왔는데 우리 처음 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네. 친구들이 있어서 좋고 너무너무 좋네요. 처음 네. 왔는데 꼭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겠습니다. 놀이와 소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화덕 체험, 주전부리 코너 등 문화장터도 마련돼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한파 속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보성의 대표 명소인 녹차밭을 브랜드화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문객 또한 낭만과 추억을 쌓길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제14회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두리 기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고흥문화회관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되새기는 훈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올해로 14회를 맞은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로 박병종 고흥군수 및 군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고흥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고령 인구가 38.1%, 또 장애인이 9천 명을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보살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도에는 더 촘촘한 복지,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고흥 군민에서 행복하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그 밖에 봉사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수기를 발표하는 시간과 고흥 전송예술단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꾸며졌습니다. 고흥군 여성단체 11개 단체에서 2017년에도 열심히 봉사했고 2028년에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으로 군민과 동반 성장하는 고흥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진두리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도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의 한 기업이 김장김치를 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민아 기자입니다. 한파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 롯데첨단 소재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통해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쌍봉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약 50여 명의 봉사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갔습니다. 좀 힘들지만 열심히 정말 맛있게 담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맛있게 또 따뜻하게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에도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서로 간식도 나누며 우리 이웃들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 것을 생각하니 봉사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해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손수 배추를 버무리고 포장하며 무거운 김장통도 옮기지만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불이웃을 위해서 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서 준비하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독거노인,
장애인, 결연가정 등 360세대에 전달됐고 작은 정성이지만 칼바람 같은 추위가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한 롯데첨단 소재의 봉사활동을 통해 올 한 해도 훈훈한 겨울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입니다. 농업인들의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곡성군이 농기계를 정비하고 신축 교육관을 준공했습니다. 준공식에는 곡성군민과 곡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곡성군은 이번 신축 교육관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이 향상되고 농업 기계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곡성군은 규모가 작은 농가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구입이 힘든 트랙터, 굴삭기 등 총 197대의 농기계를 직접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포스코 건설이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에는 포스코 건설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 지역 저소득층 17가구에게 연탄 5,000장이 전달됐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진 피해가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항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탄 나눔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맞춤형 취업 강화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19년 12월 18일까지며 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 방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2017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7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이들 기업에 대해 서울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공동 브랜드 사용,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 개발 등에 지원을 합니다. 전남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이 한 해 동안 수고한 도서관 직원과 봉사자들을 위해 2017 도서관 사람들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신앙송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눈까지 내리면서 길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동약자의 외출 시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